존경하는 오천시장의 상인 여러분, 오늘 오천 5일장이라서 제가 전국 투어 이제 희망 배달 투어를 하는데 첫날 오늘 오천장에 왔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한 분 한 분 뵙고 그쪽에 길 막지 마세요. 또 다음에 포항죽도시장으로 가야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중국 폐렴이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또 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만은 우리 공화당, 저는 우리 공화당의 대표 조원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4년간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고 4년간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하면서 5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그러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5사람 돌아가신 거 다 밝혔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거짓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진실이 정의가 이기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았을 때 정치인들, 특히 포항에 있는 정치인들, 대구 경북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은 고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다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한마디 못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국회의원으로서 3선 국회의원 할 때 제가 탈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이 22년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주 2번씩 병원을 갑니다. 윤석열이가 힘 있을 때 형집행 정지 좀 해달라고 병원 좀 가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 재구속 연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문재인 너같이 거짓말로 정치하고 너끼리 모여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부정부패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문재인 이제 1년 있으면 나간다 이런 말보다는 다음에도 문재인보다 더 못된 놈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개판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때 확실하게 너가 잘못했다는 걸 알려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알릴 거 아닙니까? 제가 전국에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한 분이라도 이 진실을 알고 한 분이라도 이 불의에 대한 저항심이 있으면 됩니다. 불의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면은 국민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장서서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우파 국민들하고 특히 조원진이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너가 나라 망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제는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아서 국민한테 고개 숙일 줄 알고 민심을 알고 겸손하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구에서 3선하고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이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요, 저는 4선 5선 당대표 다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 버리고 나왔느냐? 나라는 진실이 이기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보다는 정의가 이기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쟁을 4년간 했는데
제가 우리 공화당 대표하면서도 월급 한 푼 4년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같이 다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울 테니까 국민들께서는 박수 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너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당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지금 40만 명이 넘습니다. 국가 보조금 하나 안 받으면서도 정당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민초정당이 생긴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참모들 회의했더니 아이고 이 5천장이 너무 커가지고 대표님 여 한 바퀴 돌락하면 대표님 죽신다 이거더라고. 다른 사람들 같이 요 중간에 가서 포토라인 해가지고 오늘 여기 기자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냥 한마디 하시고 뭐 물건 사는 척이나 하고 이래 했는데 오늘 제 돈 가져왔는 돈 다 썼어요. 한 집 한 집 빠지지 않고 제가 다 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5천원 사든 3천원 사든 만원 사든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는 우리 오천시장의 상인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정치인이 하는 대로 뭐 그냥 사진이나 찍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행동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나라를 4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국민의힘의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싸우질 못했어요.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 저하고 친구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호영한테도 해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문재인이가 법을 다 바꾸고 노조천국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뭐하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보면 다 도망갑니다. 왜?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했기 때문에. 포항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포항제철 만들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의 로비를 통해서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포항이 가장 적지면은 포항에 해라 이래 해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든 겁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포항에서 했고 이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그분이 이 올바른 경영 철학으로 포항제철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멋있는 제철 공장을 만든 겁니다. 이 산업화의 대한민국 산업화의 마중물 역할은 우리 산업화의 역군 포항에 계신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포항 시민들은 6.25 때 학도병들이 가장 많이 나간 분들이 포항 시민이에요. 포항에서 3일 훈련받고 학도병들이 나가서 자유를 지키려고 중국 공산당 군하고 북한의 계례군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이 충절의 고향 포항에서 또 애국의 고향 포항에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더 떠들면은 또 막 상인분들이 아이고 막 시끄럽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만하고 갈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공화당 희망 배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이라도 단 1초 1분이라도 기분 좋은 시간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오천시장 상인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힘내세요. 한번 할까요? 우리 오천시장 상인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흥해시장은 2일 7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흥해시장에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오천시장 갔다가 포항을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도시장 갔다가 여러분들 뭐 오천시장이나 죽도시장의 반응은 잘 보셨을 거예요. 뭔가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 제가 말하는 거 문재인이야 식견이 좀 나가지만 문재인보다도 더 악독한 놈이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된다. 제가 윤석열이한테 답답한 것은 검찰총장 할 때 실질적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 청와대 권력 비리를 정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권력 비리 수사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소리 좀 줄여. 예? 그럼 어떤 상황이 오느냐? 다음 정권도 이준석 정도 와가지고는, 이준석 정도의 그거로 가지고는 다음 정권 가져오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야권,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자유우파 국민들 연대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 그 단일 후보하고 국민의힘 단일 후보하고 경쟁 구도로 가야지 이게 하나로 해서 그것도 겨우 이겨요. 그것도 겨우 이기게 된다고. 구도가 그래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저 사람들은. 좌파들이 여러분들 정권을 그냥 넘겨준다고 보면 큰 착오예요. 좌파들 절대 안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김종인 말대로 야, 넘겨봐. 정권 가져오면 뭐하노. 권력기관 다 장악돼 있는데. 그런 방향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었다. 이 소위 말하는 찬탄 세력들, 탄핵 찬성 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못 가져온다. 지금 10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벌어질 일을 벌써 전에 예측을 했잖아요. 10월 이후에 소위 노무현이 말하는 여야 연정 구도로 갈 거다. 결국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 상황으로 갑니다. 어제 벌써 신문에 방송에 뭐라 나요? 여야정 협의체 하겠다. 도대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으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가지고 이것을 다음 대선의 이슈로 삼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의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 친중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새빨간 놈들이 국민 앞에 나타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새빨간 놈들 다 인정하고 가자는 거야.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정권도 못 가져오고 나라는 망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국민의 바닷속으로 희망을 드리러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4년간 투쟁하면서 지키고 있었다. 또 우리 공화당이 더 힘차게 이 진실을 알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문재인을 한마디로 하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정권, 반동정권. 대한민국 체제의 73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건국이후 역사에서 반동정권이야, 반동정권. 이 반동정권을 끌어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고 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는 문재인, 아까도 어머니 서명하고 입당원서 서명해서 이카대, 아이고 내가 이카다가 감옥 가는 거 아이가. 그만큼 문재인은 공포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 공화당이 4년 전에 태극기가 다 무너지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 공화당이 나설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우리 공화당이 투쟁의 전선에 설 테니까 저 봐라.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가열차게 싸우는데 우리도 힘내자. 그래서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까지 가고 우리 공화당이 40만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는 국가보조금 하나도 안 받아도
이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공화당의 실체인데, 좌파들하고 소위 말하는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들은 그냥 우리 공화당을 거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털딱정당이라 그러고, 그런 엉터리 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투어가 이런 진실을, 정의의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투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 선생님들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 또 시장 상인분들 절대로 불편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길을 막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아니 뭐 좋은 의미로 나왔다가 오히려 잘못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일찍 1시간 일찍 마치고 비가 오니까 영일 때 공연장으로 가서 공연을 5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대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고 또 저는 대구 가서 갔다가 내일 아침에 8시에 경남 고성장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고성 마산 어시장, 양산 남부시장, 그 다음에 저녁에 양산 이마트 앞에서 문화공연 이렇게 이틀 공연을 하고, 모레는 제가 정말 맞기 싫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강행군이고 힘들더라도 아무튼 웃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투쟁력도 최고,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소통도 최고, 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조은진과 함께 희망의 배달. 희망을 배달해야 되는데 뭐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자, 좀 여기 제가 이렇게 대강 마무리하고 인사만 드리고 옮길게요. 네. 출발합시다. 오늘 비가 우리 희망 트럭, 희망 배달 전국 투어 첫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통을 잊게 해주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늘 포항에 정말 의의가 깊은 포항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에 이 포항제철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작사의 그 홍과 뜻, 또 우리가 포항제철이 대한민국 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잊지 말고 포항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천 5일 장날을 비롯해서 죽도시장 또 홍해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경남으로 갑니다. 경남 고성에 경남 고성읍 장날을 보고 마산 어시장 그리고 양산 남부시장 또 양산 남부시장 이후에 일기를 봐서 또 우리 문화 행사를 오늘 문화 행사 괜찮죠? 내일은 날씨가 괜찮다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공화당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투쟁만 하고 그런 정당으로 알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투쟁이라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시각이 아닌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오늘 포항을 하루 아침 8시부터 준비하는 분들은 6시부터 했겠지만은 8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포항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서 우리는 항상 포항 시민들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은 경남에서 한근영 최고는 이제 미디어 본부장이니까 진순정 최고가 대학 석사 지금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시간만 오늘 하루 하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수금토는 진수정책, 우리 집회했을 때는 두 분이 같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보 미디어의 일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하루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전국 투어 첫날, 비는 왔지만은 정말 많은 포항 시민들, 특히 시장의 상인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또 그분들의 아픔, 또 그분들의 고통도 같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문재인을 그냥 놔두면요,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이 뿌리채 뽑으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체제, 그 다음에 이 경제, 자유경제, 또 자유통일,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직접 언론 방송들이 왜곡을 하고 거짓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우리 동지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유튜브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숙소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시고, 또 내일 아침 8시부터 고성읍에서 고성읍 장날을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고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를 같이 느끼는 그러한 우리 희망 배달 투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유현수 동지님과 바리톤 선생님, 또 조영주 선생님과 우리 테너 선생님, 또 한영규와 또 7080 선생님들께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전국 희망 배달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산업화의 마중물 도시 포항을 가서 포항 5,5일장, 뭐 제가 장에 가면 한 2시간씩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성읍 시장에 와서 상인회 회장님도 뵙고,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 자원봉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셨어요. 조금 이따 우리 옥수수 제가 아까 덜 만들어가지고 살라했더니 아직 옷을 찌르지가 않아요. 좀 더 살라고 그래요. 고성시장의 회장님, 최회장님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아무튼 고성도 굉장히 인구가 5만 정도까지 빠져버려서 상당히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우리 고성과 같은 소도시가 젊은 사람들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나마 있던 고성의 조선소들이 큰 대기업들이 조선 물량을 다 가져가면서 그런 여러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성시에 뭐 여기 국회의원이 정점식 국회의원인데요.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수도권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지방도시의 몰락이 이제는 제가 고성시장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었어요.
전체 국토를 토항, 구미, 여수 뭐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중앙사업을 국토 전반에 걸쳐서 안치를 하고 지방경제를 수도권 경제하고 같이 발전하는 단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순간부터 수도권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지방경제, 지방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지방에서는 또 지방의 대도시로, 또 지방의 소도시나 대도시는 서울로 경기로 이렇게 가는데, 경기도가 1200만이고 서울이 1000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거의 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제2의 경제개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러한 개혁을 하려면은, 이제 그때는 먹고 사는 혁명을 했다면은 이제는 국민 전체가 잘 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되겠다. 수도권 사람들만 배불리는, 또 수도권으로 다 모든 국민들이 모이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사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지방에 살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삶과 수도권의, 또 서울, 경기, 인천의 삶을 본격화시켜서 봐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동의라는 것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는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고향은 다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다 죽는다. 지금 현상이 박정희 대통령 원류혁명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의 플랜을 다시 짜자, 새롭게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지방에도 국민이 있고 사람이 살고, 지방의 삶이나 서울의 수도권의 삶이 같은 인간의 삶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은요, 수도권에 올라가도 전세도 월세도 못 얻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도자들이 이것을 국민의 삶에 가깝게 바꿔가면서, 이거는 그냥 혁신이 아니라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수도권 사람들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지방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후에, 7년 정도 후에는 고성에도 KTX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KTX가 고성에서 올라가는데 5만원, 7만원, 왕복 10만원, 14만원 하면 누가 타고 다니느냐? 그냥 빈 KTX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는 KTX 이용은 반값 가자, 반값. 그래야지 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소통이 되지 않느냐. 제 얘기가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는 정말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또 가진 자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5천만이 삶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재명 지사같이 기본소득을 주자, 이거는 저는 반대하잖아요. 지금은 돈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을 바꿔서 그것이 10년이 가더라도 20년이 가더라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개혁을 해서 그 혜택을 70년간 울어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고통이 뭡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이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점이 다 도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돈을 줘서 국민들의 한심을 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책을 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것을 바꾸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이 전반적인 국토 균형 발전, 또 국민의 삶에 어느 정도의 균형된 삶의 그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공화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조원진과 함께 국민께 희망을 배달하는 희망 배달 이제 투어를 전국을 합니다. 고성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와서 고성 시민들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은 또 하나는 우리 사무총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당의 재정이나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님이 요 고성읍 출신입니다. 요 고성읍의 학교 앞이죠. 서해 출신이고 어르신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또 매제가 요 바로 전에 군수예요. 또 우리 당의 수석 상임 고문님이 기무사령관을 했던 삼성 장군을 하셨던 허평한 정말 군인다운 군인 허평한 장군도 이 고성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이기에 우리 당을 다 이끌고 있는 핵심이 고성 사람들이라. 그러고 우리 박청정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이리 나오시죠. 박청정 위원장님은 아무튼 해양 함장 출신, 중령 출신입니다. 해군 중령 출신에 회사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함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지금 물대에 대한 달력을 만드신 분입니다. 또 우리 경남도당의 변성진 위원장님, 우리 변성진 위원장님은 경남도당 위원장님이시고 현재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요즘 중국 폐렴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애국자다, 저는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또 우리 오늘 되니까 박일호 우리 초대 위원장님, 정계위원 2대 위원장님, 오늘 우리 변성진 3대 위원장님, 또 우리 경영학 박사시고 교수신 우리 상임 고문님, 그리고 진순정 최고위원님, 진순정 최고위원님, 우리 여기 창원 출신의 진순정 최고위원입니다. 진순정 최고위원이 요즘 식당을 하시고 우리 당의 청년 최고위원이신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중국 폐렴에 이 문재인 잘못된 정책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오늘 100여 분 정도 이상 오셨는데 우리가 극우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오른쪽 자유우파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가장 중심에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원봉사 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고성에서 투어 이틀, 경남으로 봐서는 첫 시작 투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뜻깊은 날이 되고, 저는 우리 공화당 자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기쁨을, 우리 고성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셔야 됩니다. 자, 차렷 경례. 하루빨리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4년 3개월 동안 감옥에 계시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지도자가 감옥에 4년 3개월
또 22년형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거짓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5명이 투쟁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은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과 동시에 불의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자들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년 동안 문재인이 이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경제 무너뜨리고 체제 무너뜨리고 역사 뒤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수백 명이 다치고 5분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저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극우라 그래요. 극우는 폭력을 유방을 하는데 우리는 폭력은 고소하고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은 10개월 있으면 무너져요. 물러납니다. 그런데 문재인보다도 더 무능하고 더 부패스럽고 더 악랄한 반자유민주주의 사람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전쟁을 통해서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반동 정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반동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물론 몰락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붉은 세력들, 주사파, 친북, 친중, 반미, 토착 사회주의자들,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언론에서 탄핵했는 놈들이 우리를 묶기 위해서는 우리를 극우로 몰아요. 절대 우리 공화당은 극우 세력이 아닙니다. 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당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포항에서부터 행복 배달 전국 투어를 시작하는데 오늘 두 번째 아침에 고성 5일 장날 갔다가 그 다음에 마산 어시장 들러서 오늘 양산의 남부시장 왔습니다. 많이 힘들더라도 이제 그 고통의 끝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상인분들한테는 기쁨을, 우리 양산 시민들한테는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4년하고도 2개월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속히 그분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요구를 하고 기도합니다. 또 문재인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이 다시는 이런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양산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양산 남부시장 상인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민심입니다.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는데 26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주셨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힘을 내시라고 힘껏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듯이 문재인은 갑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보다도 더 나쁜 놈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거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진실이 숨쉬고 정의가 살아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 물려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1년 사는 우리가 좀 더 현명해져야 되고 국민들이 좀 더 깨달아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저 무능한 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구호할까요?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떳떳하게 지켜봅시다. 전국 5일장 투어를 오늘 3일차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경남의 고성, 마산, 양산을 들렀다가 오늘 이제 경산 장인장에 왔습니다. 경산은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의원, 최경환 의원도 소위 말하는 문재인식 적폐청산에 걸려서 아직도 감옥에 계시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중앙당의 또 지역에 같이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 지역의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신 최영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시 당협 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께서 전국 투어를 15일 포항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고성, 경남을 돌아서 오늘 18일 경산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경산 오늘 자인 5일 시장입니다. 보니까 오늘 조 대표님을 모시고 시장을 쫙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이 사실상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서도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경북도의 손미욱 위원장님, 경북도당 손미욱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최고위원 서울법대 나오셔서 지금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십니다. 오늘부터 방학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합류하셨는데 그 한상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젊은 최고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성우 최고위원은 여기 달성군 당협위원장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그 학력고사인가? 그게 무슨 시험이야? 수능에 한개 틀린 수재입니다. 포항공대 수석 입학했던 분이고 전공을 바꾸면서 한양대학교 그 나노공학 전문 과학자입니다. 우리 이성우 최고위원 36살입니다. 36살인가? 39살입니다. 나이가 우리 당에 보여서 4년 됐는데 이성우 최고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 다음에 자영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그런 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우리 당의 청년 최고위원인 진순정 최고위원입니다. 진순정 최고위원은 창원에서 직접 식당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정분 여성위원장님은 교사 출신이신데, 우리 당의 여성 조직을, 우리 당원이 4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돈 내는 당원이 5만 5천, 우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6만 명이 당에 입당했고, 그 중에 책임 당원이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 선관위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우리 당이 제일 큰 당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나 언론 방송들이 우리 공화당을 안 싫어요. 언론이 싫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 가 있으니까 정당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들이라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화당을 그냥 묻고 있는데, 그런데도 창당 3년 반 만에 우리 당세가 50배가 늘었습니다. 매주 몇천 명의 당원이 들어오고, 매주. 그리고 책임 당원이 500명 가까이가 매주 들어옵니다. 우리 공화당 실체를 우리 시민들한테, 경산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반동 국가다, 반동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우리는 4년 동안 하루도 쉬지가 않고 이런 투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 이제 10개월 지난 문재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재인보다 더 독한 놈이 정권 잡으면, 사회주의자들이 정권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고, 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은 거짓이고 무효다. 그래서 적극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극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극우같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단지 우리 공화당은 진실을 추구하는 당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당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2017년 3월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5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찰들 많이 나오셨는데 경찰에 의해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월 10일 날. 그게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혔어요. 소방에서는 4분 돌아가셨다. 우리는 5분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러고 수십 명이 감옥 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투쟁하다가 수백 명이 병원 신세지고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50배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실질적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민초정당이 생긴 겁니다. 국가보조금 한 푼도 안 받으면서도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당당한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되는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이 진실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의회 정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또 부산의 김경연 위원장님, 포항남구의 김경연 위원장님은 그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오늘 경북 투어에 첫 18일 오늘 첫 자연장에 왔습니다. 잘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장날 앞에 상인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제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일정이 양목장이기 때문에 경북 칠곡 양목장으로 저희들은 옮기고,
여기 당협위원장님이나 봉사하시는 서명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양육 오실 필요 없고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침 10시에 맞았는데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 많이 맞으시고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의 품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입니다. 문재인은 10개월 있다가 물러나는데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들어올까봐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즉각석방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투쟁했던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잘못 뽑아가지고 좌파들한테 굴종하고 국회를 일당 독재 만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은 이제 정말 용기 있고 투쟁력도 있고 진실 정의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면은 바뀝니다. 우리 양목 면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은 경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목 면민 여러분, 칠곡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투쟁한 게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다 비굴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고개 숙이고 굴종할 때 우리 공화당은 호련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진실과 정의라는 이러한 대목표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4년간 투쟁해 왔습니다. 오늘 정천 신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전국에 있는 5일장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인들에게는 기쁨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공화당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수 교수님은 서울법대 나오시고 지금 뭐 조국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조국보다 3년 선배 되세요. 현재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성우 최고위원은 포항공대 소속 입학했는데 수능시험에서 하나 틀린 수재입니다. 포항공대 소속 입학했다가 전공을 나노 전공으로 바꾸면서 한양대학교 4학년 4학기 장학금을 받고 현재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을 몸소 느끼고 우리 공화당에 본인이 자진집당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젊은 최고위원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또 현진섭 최고위원은 출신이 강원도시고 현재 해병대 출신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특히 강원도가 군사 경계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현진섭 최고위원이십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우리 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자영업, 소상공인, 또 전통 재래시장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본인이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고 현재 만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곧 아마 박사가 될 행정학 법학 박사가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사회 봐주신 진순정 청년 최고위원님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당의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손미옥 도당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여기 경북에 태어나서 김천의 고향이죠. 김천 고향인데 지금은 우리 공화당의 집회 이런 부분을 운영 부분을 총괄 맡고 있는 김경희 팀장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청년위원회입니다. 청년위원장 박만수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300명 자원봉사단의 책임자들입니다. 공화당의 청년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위원장님들 오셨던데 그 자리에서 손 좀 들어주세요. 여성위원장. 우리 여성위원장 김전분 여성위원장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1000명의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정분 여성위원장님, 또 대구 출신의 이경희 여성위원장님, 또 오늘 우리 공화당의 조직국장이면서 현재 대구 경북의 사무처장 겸 상황실장으로 파견 근무 나와 있는 연성근 조직국장이십니다. 대강 소개는 좀 드린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조직위원장이 누구죠? 신경미 위원장님. 이 지역의 정촌의 조직위원장이 신경민. 신경미 여성분입니다. 신경미 우리 조직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다음 스케줄 준비하신다고 지금 자리에 없으신데 신경미 조직위원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문경의 농사꾼 황의수 동지 어디 계십니까? 황의수. 문경의 농사꾼 농사 얼마 지어요? 문경 농사를 엄청 크게 짓습니다. 우리 황의수 동지한테도 박수 좀 해주세요. 정천은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한병태 의원이 선거 나왔을 때 제가 1년간 정천에서 살았습니다. 정천 신흥시장부터 골목골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이 들은 곳이고 정천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분입니다. 보십니다. 저기 예천에서 많이 오셨죠? 예천 어디 가셨어요? 예천은 제가 명예군민이에요. 명예군민. 예천은 저의 제2의 진짜 제2의 고향. 화이팅! 예천 동지들 화이팅! 옛날에는 정천하고 예천하고 선거구가 하나였다고. 네? 이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죠? 박정희 대통령 작가가 이 문경에 많은 흔적들이 있는 도시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하고도 3개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감옥에 아직 계십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이 정치 보복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들이 못한다고 한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와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과 같은 토착 사회주의 세력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투사파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친중이라는 얘기, 한미동맹 훼손하는 이런 토착 사회주의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다 바꿀 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조직위원장이신 신경미 조직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대표로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이렇게 우리 문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신흥시장 갔더니 신흥시장의 상인분들이 저희들을 너무 반겨주시고 또 어떤 선배님은 저를 보더니 막 자꾸 우세요. 오늘 우신 분들이 한 5분 계시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껴안고 고생한다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뭐 제가 뭘 되겠다, 여기 있는 분들이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좌파 독재하고 싸우는 거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문경에는 고개면에 봉천사가 있습니다. 이 봉천사의 지정선님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배신했던 이 배신자들을 꾸짖는 그 현수막을 걸어서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봉천사, 호계면에 있는 봉천사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감옥에 계시고 아프신데 이 배신자들 너가 뭐하냐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찾아뵌 손님한테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